이제 주식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나스닥만 하더라도 연초 대비해서 10% 이상 떨어졌죠. 작년, 재작년 이때 이제 퇴직연금도 DC형으로 좀 이제 많이 옮겨왔죠. 옮겨오면서 사실은 이제 수익을 그렇게 많이 못 보고 최근에 또 주식시장 손실 때문에 또 손실을 본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 이제 곤혹스럽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제 좀 흔들리지 말고 원칙을 지켜나가야 하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연금 운용의 두 가지 퍼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제가 먼저 던져볼까 하는데요. 올해 이제 여러분들 퇴직연금에서 DC형에서 디폴트 옵션이라는 것을 이제 시행합니다. 디폴트 옵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슨 예금을 한다, 어떤 펀드를 한다, 운용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펀드가 선정되어서 여러분들의 자산으로 편입돼서 운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게 이제 올해 시행되게 될 거이고요. 그리고 올해 또부터 이제 또 이야기가 될 것들이 이제 기금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금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민연금이나 무슨 과학기술인 공제회나 이런 곳처럼 이런 곳에 여러분들의 DC형을 꼭 이제 국민연금이란 건 아닌데요. 이런 기금, 국민연금도 일종의 기금이죠. 이런 기금에 여러분들이 이제 DC를 에 돈을 맡겨 놓으면은 그 기금에서 집합해서 모아서 이제 자산을 운용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익을 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금형 도입에 대해서 이제 올해부터 또 이야기가 진행될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진행된 게 적어도 한 7, 8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어 왔었는데요. 디폴트 옵션 그리고 기금형 이야기를 왜 저렇게 죽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왜 도입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퇴직연금을 나중에 IRP로 옮겨서 55세를 넘겨서 연금으로 받을 때면은 퇴직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퇴직소득세를 연금으로 이렇게 우리가 10년 이상 나누어서 분할해서 받으면은 퇴직소득세를 30% 감면을 해줍니다. 그러면 정부는 왜 자신의 세수를 희생하면서까지 연금으로 이연해서 받으면은 퇴직소득세를 30% 감면해 주려고 저렇게 용어를 쓰고 있을까 하는 것. 우리가 디폴트 옵션과 기금형을 도입한다는 것, 그리고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굳이 절감해 준다는 것. 이 두 가지 이면에 과연 어떤 경제적 논리가 있어서 이렇게 할까 하는 것을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애자산 관리는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생애자산 관리는 축적과 인출의 대서사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서사시에 거치지 않고 대서사시라는 이런 좀 과장된 표현을 썼냐면은 진짜로 대서사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축적하는 기간 그리고 인출하는 기간, 이 두 기간을 합친다면은 거의 5, 60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연금 자산을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연금 자산 운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 진행되는 일종의 대서사시를 쓰는 것입니다. 그 대서사시의 전반부는 축적이라는 것이 있고요. 대서사시의 후반부에는 인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적과 인출이라는 것이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생애자산 관리라는 것이 더 재미있어집니다. 축적이라는 건 한번 보십시오. 축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받는 소득을 기반으로 얼마의 돈을 모아야겠다는 자산 축적을 목표를 둡니다. 근데 인생 후반의 인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축적한 자산을 기반으로 매월 얼마의 소득을 얻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두 개의 디멘션이 다른 것이죠. 인생 전반은 여러분들이 소득을 가지고 자산을 축적해서 그걸 목표로 두는 것이고요. 인생 후반은 여러분들이 축적한 자산을 가지고 매월 얼마의 소득을 만들어낼까가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수단과 목표가 전반과 후반에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적과 인출, 이 두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행동할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 축적과 인출에서 개인들이 이해 못할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것을 이름 붙여서 이제 퍼즐이라고 해놨습니다. 자기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만한 행동이라고 판단되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합리적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약간 난센스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퍼즐인데요. 두 가지 퍼즐이 있습니다.
축적할 때 퍼즐을 우리가 스톡마켓 파티시페이션 퍼즐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또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요. 이게 뭐 외국에서 나온 말이라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율에 대한 퍼즐입니다. 쉽게 말하면 축적할 때 왜 생각보다 주식시장에 참여를 덜 할까? 다시 말하면 왜 연금자산을 축적할 때 주식의 비중이 낮을까 하는 것이 스톡마켓 파티시페이션 퍼즐입니다. 왜 미국에서 이제 학회에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젊을 때는 인적 자본이 많기 때문에 인적 자본은 채권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의 월급은 채권의 이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젊을 때는 채권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포트폴리오는 이제 주식 자산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제 주식 자산을 젊을 때 연금을 축적할 때 주식 자산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적립식으로 연금은 적립식이죠. 적립식 자체가 리스크 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 투자를 하니까 시간 분산이 되죠. 세 번째, 연금은 펀드 등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종목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은 적립식에 따른 분산, 시간 분산, 그 다음에 공간 분산, 세 가지 분산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은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인적 자산이라는 채권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은 학자들이 보기에는 젊을 때부터 연금을 축적할 때는 충분히 주식 자산의 비중이 높아야 하는데 왜 생각보다 높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퍼즐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이 부분의 이야기를 많이 학교에서 이야기를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적인 측면을 많이 고쳤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디폴트 옵션이 미국에서 그래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지금 DC형 같은 경우에는 주식의 비중만 대략 50%는 넘습니다. 50에서 70% 사이 정도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면 또 줄어들고 나이가 젊을 때 높고 하니까 이 전체 평균으로 보면은 한 50%이니까요. 나이가 젊은 층에서는 그보다 비중이 높겠죠. 그래서 스톡마켓 파티시페이션 퍼즐이라는 것이 미국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자는 아직도 그 비중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주식시장은 단기적 변동성이 되게 크죠. 근데 연금이라는 것은 장기로 운용하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이 부분의 시간적 차이를 이렇게 구분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 변동에 마음이 많이 흔들려서 장기적 자산 운용에서도 단기로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중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연금의 비클을 가지고 자산 운용을 한다고 그러면은 아주 큰 배를 타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파도가 좀 쳐도 어느 정도 리스크가 방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금이라는 자체가 아주 큰 배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걸 순수하게 우리가 뭐 원리금 보장자산이라든지 예금으로만 운용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치 큰 배를 타고 바로 앞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거나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배를 가지고 있으면은 저 오호츠크 어장에 가서 고기를 잡아도 되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연금이란 자산을 보다 주식이라는 투자 자산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게 생각보다 비중이 높지 않더라 하는 것이 이제 축적할 때 스톡마켓 파티시페이션 퍼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출할 때 또 퍼즐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일컬어서 뭐 애뉴타이제이션 퍼즐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뉴이티 퍼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뉴이티라는 것이 이제 연금이거든요. 일정하게 매월 혹은 매년 얼마씩 일정 금액을 받는 것을 어뉴이티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인출할 때 어뉴이티 퍼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사람들이 목돈으로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출할 때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리스크도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수명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률 변동성 리스크, 수익률 순서 리스크 등등 인출할 때 특유의 리스크들이 있는데 이 리스크를 해치하는데 제일 그래도 유용한 상품이 종신연금이나 변액연금과 같은 연금 상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연금 상품보다는 자신들이 목돈으로 그냥 이렇게 찾아서 운용하기를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어뉴이티 퍼즐입니다. 사실은 목돈으로 찾게 되면은 유동성이 높아서 좋기는 하지만은 목돈을 다 써버릴 위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운용하다가 어느 시기가 잘 안 맞으면,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내가 올해 퇴직을 해서 나왔다. 그리고 나의 퇴직금을 많이 받아와서 그걸 모두 IRP에서 예를 들어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올해 갑자기 한 30% 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향후에 퇴직에 있어서 퇴직 소득을 얻는 데 있어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일정 부분 이상은 이제 좀 연금화해서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된다. 혹은 종신연금을 갖든지 변액연금을 받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자산을 일정한 우리가 시스테매틱한 위드드로잉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체계적으로 규칙을 가지고 인출하는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어뉴이티 퍼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인출할 때는 이 퍼즐이 있고요. 축적할 때는 이제 스톡 마켓에 얼마나 우리가 참여하느냐 이 두 가지 이제 퍼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퍼즐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 이제 연금 시장이 이미 선진국이 발달된 시장에 이제 양상도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퍼즐이 아주 극명하게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축적할 때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퇴직연금 자산 중에서 원리금 보장형이 한 90% 정도 차지하고요. 실적 배당형이 한 10%입니다. 근데 실적 배당형도 순수 주식형이 있고 채권 혼합형이 있고 채권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중에 따라서 대략 이제 순수 주식의 비중이 얼마 정도 될까 이렇게 추정해서 해보면은 결국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퇴직연금 자산에서 순수 주식의 비중은 한 3에서 5%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연금을 축적하는 기간에 있어서 주식의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낮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스톡마켓 파티시페이션 퍼즐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퍼즐을 해소하려고 지금 계속 우리가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자. 올해 이제 도입될 건데요. 디폴트 옵션 도입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기금형 도입을 하자는 것이 바로 이 스톡마켓 파티시페이션 퍼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인들에게 당신들이 주식시장은 이러니까 이걸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이걸 섭득하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제도적으로 이것을 이제 만들어 놓자는 것이 이제 최근에 기금형이라든지 디폴트 옵션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거의 이면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스톡마켓 파티시페이션 퍼즐, 스톡마켓의 주식시장의 참여율이 연금시장에서 아주 낮은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화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도 역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2020년 중에 이제 이렇게 한번 쭉 연금 이제 55세 이상 된 사람 중에서 이제 퇴직연금에서 인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출하는 사람들을 계좌 기준으로 봤을 때는 3% 정도만 연금으로 인출하고요. 거의 97% 정도가 이제 목돈으로 인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화 비중이 아주 낮은 것이죠. 97%가 목돈이고 연금화는 3%밖에 안 되니까요. 물론 이제 이것을 금액 기준으로 하면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중이 한 28% 정도로 쑥 올라가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적립금이 많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연금화를 하는데 적립금이 적은 사람들은 일시에 찾는다는 것이죠. 이건 어느 정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립금이 아주 적지도 않고 어느 정도 적정 수준 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연금화를 하는 것, 하지 않고 있는 것,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은 이제 애뉴이티 퍼즐에 우리나라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가 이 그 적립금에 있어서 꼭 이제 고쳐놔야 가야 할 그런 퍼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앞에 던진 두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금형과 디폴트 옵션을 왜 이렇게 도입하려고 기를 쓰고 있는가? 그것은 그 이유는 스톡마켓 퍼즐을 해소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참여율이 너무 낮은 것을 해소하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주식시장 참여율이 너무 낮은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심리적인 바이어스,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잘못된
자칫 착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제도적으로 해소해 보려고 이제 기금형과 이제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직소득세 감면 이 부분을 감면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것은 우리가 노후 생활에 있어서는 연금 매월 받는 소득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 이면에 깔려 있는 이론적 기반은 이것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수년 동안 연금학회 이제 세미나 할 때 참석해보고 하면요, 많은 이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까지 이야기되어 왔던 주제들을 한 두 가지 정도로 딱 압축해서 본다면은 바로 다 이 두 가지 퍼즐에 관련된 것입니다. 뭐냐면은 스톡마켓 파티시페이션 퍼즐하고 애뉴타이제이션 퍼즐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주식시장 참여 비중이 연금에서 너무 낮은데 이것의 이유는 무엇이며 이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논의가 지금까지 거의 다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애뉴타이제이션 퍼즐. 연금화를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데, 그리고 종신연금의 비중도 어느 정도 되는 것이 좋은데 왜 이렇게 그 비중이 낮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비중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의 논의가 사실은 연금학회에서 거의 다 지금 한 5년 이상 이런 논의들이 사실 되어 왔고요. 작년 12월 달에 있었던 연금학회에서의 어떤 세미나의 내용도 바로 이 두 가지 퍼즐을 어떻게 좀 해소할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금 자산 관리를 할 때 가장 여러분들의 연금 자산 관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퍼즐이라는 것을 꼭 이제 이렇게 기억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연금 관리를 망치는 두 가지 퍼즐이 우리나라에는 너무 아직 강력하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두 퍼즐은 결국 이제 우리가 가진 일종의 바이어스입니다. 이 바이어스를 이제 꼭 고쳐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기금형이라든지 디폴트 옵션이라든지 퇴직소득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어떤 제도적 인센티브나 제도적 도입 이외에 사실은 보다 본질적으로는 저나 여러분들 각 개인이 이 부분에 대한 바이어스가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이 부분의 바이어스를 고치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연금 자산 운용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주식시장이 좀 변하고 하는데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DC형의 투자형으로 드신 분들은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연금으로 운행해야 하는 혹은 운항해야 될 기간은 아주 길고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는 하시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전체 축적과 인출이라는 큰 대서사시를 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류에 빠지기 쉬운 두 가지 퍼즐, 스톡마켓 파티시페이션 퍼즐하고 애뉴이티 퍼즐이 있는데 이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보다 좀 더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연금 자산을 축적하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노후에 여러분들의 연금 소득을 얻어서 평안한 노후 생활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